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선물도 못 받으셨다고요? 그럼 오늘을 계기로 매일 가슴 벅찬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오주연 저자의 인생은 선물이야와 함께 삶을 특별하게 바꾸는 비밀에 대해 살펴볼게요. 삶이 공평하지 않아도 춤을 추세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류시아 시인이 인도 우화를 보아 펴낸 책입니다. 이 중 삶은 공평한가의 내용이에요. 농부가 뱀을 구해주었는데 뱀이 배고프다고 농부를 잡아 먹겠다고 합니다. 농부가 불공평하다고 하니 뱀은 삶이 원래 불공평한 거라고 해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 당나귀는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따지지 말고 춤을 추라고 조언합니다. 이들이 춤추는 사이에 농부는 목숨을 구하지요. 원래 삶은 공평한 적이 없습니다. 불공평한 삶을 탓하기만 하면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현재 삶이 불공평하다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들보다 타고난 재능도 부족하고 부모 재력도 변변치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비비안 그린은 말합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폭풍 속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춤출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주인공과 함께 시작한 탄광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만 조르바는 슬퍼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조르바는 첫 아들을 잃었을 때도 슬픔에 굴복하지 않고 춤을 추었어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방식입니다. 그에게 춤은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삶을 껴안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자유의 선언이지요. 조르바의 춤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세요. 알프레드 디수지는 말합니다. 돈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일해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춰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저는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라는 말이 특히 와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실 내 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나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만의 춤을 추시기 바래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추는 춤이 가장 아름답듯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 또한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입니다. 틴니칸 스님은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무기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운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하늘에 떠있기 위해 끊임없이 날개짓해야 하는 새들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이건 10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있다 보면 바로 깨닫게 되죠. 하늘을 나는 삶과 땅 위를 거니는 삶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 땅 위를 거니는 삶을 택할 거예요. 우리에겐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땅 위가 천국입니다.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지구가 기적이고 고등한 의식체인 호모 사피엔스가 기적입니다. 푸른 나뭇잎, 숨 쉴 수 있는 공기, 눈과 비와 바람,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 모두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이지요.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헬렌 켈러의 말처럼 세심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인생은 예술이 됩니다. 사무엘 울만은 인생의 선물에서 이렇게 말해요. 햇빛 비치는 영원한 낭만으로는 대지의 초록은 시들고 만다. 햇빛이 비치는 영원한 낭만으로는 대지의 초록은 시들고 맙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만 지속되면 우리는 햇빛의 소중함을 잊게 되죠. 귀한 햇빛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되어 식물들이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행복한 일상이 끝없이 이어지면 작은 기쁨으로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불행이 찾아오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슬픔과 고난조차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산 정상에 오른 후 마주치는 경치는 그 자체로 무한히 아름답죠. 구름 낀 풍경 속에도 독특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구름 낀 풍경은 한 폭의 예술 작품이 되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합니다. 역경을 멋지게 극복할 때 그것은 한편의 예술이 됩니다.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걸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말의 힘에서 이렇게 말해요. 실패 없는 인생은 시시하다. 그는 브리테니커 한국지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웅진그룹을 일궈내셨어요. 그런데 극동건설 인수와 태양광 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 실패로 그때 몰락해 2012년에는 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한 긍정의 사나이였어요. 긍정의 힘으로 시련을 멋지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에게 실패 없는 인생은 시시할 뿐입니다. 시련 없는 성장은 별 의미 없는 성과니까요. 선물 같은 하루를 만드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삶의 기적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죠. 니체는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며 기적을 느끼는 태도가 필요해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서 경험이 사실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틴낙한 스님의 말처럼 땅을 걷는 기쁨을 느끼며 삶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행복의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나를 미소 짓게 만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파트 베란다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함을 느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표정을 보고 갓난아기가 미소 지을 때 등 있겠죠.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을 느낄 땐 언제인가요? 필자의 경우 무슨 출판사입니다. 저자님의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을 때 내 삶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일이 생겨 흐트러지면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가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교 교수의 행복의 기원에 따르면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강력한 행복감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에 행복에서는 강력한 한방보다는 약한 거라도 행복감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전체적인 행복감 총량에서는 더 커진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한 개 먹을 땐 만족도가 높지만 한꺼번에 3개째 먹을 때는 늘어나는 만족도가 0이 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여러 개 먹기보다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먹어야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행복 또한 그렇습니다. 서은구 교수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연인과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종종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매일매일 만끽하시기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해요.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도 강제 수용소에선 고운하게 코골며 잠에 빠집니다.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살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감정도 못 느끼게 되죠.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는 생존 본능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중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멸감만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남는다고 해요. 생존 본능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최후의 자존심은 우리의 DNA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또 인간은 존엄하다는 신념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다수는 못 버텼죠. 그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책임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해야 했어요. 수용소에서도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삶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랑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 수감된 후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생사도 몰랐죠. 결국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생사는 중요치 않았어요. 프랭클 박사는 수감 생활 내내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상상 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육신을 초월해서 먼 곳까지 닿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요. 프랭클 박사는 수감 생활이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늑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자신을 상상했어요.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용소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깨닫지 못하지만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예술이에요.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노역 중 바라본 석양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다고 해요. 써먹어야 할 재능,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추억, 꿈과 소망 등 힘들어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예스입니다.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논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둘지 말고 적은 이득을 꾀하지 마라. 서툴면 통달하지 못하고 적은 이득을 보고자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님께서는 일을 하는데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해요. 속도보다는 추구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이익보다는 큰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견속이 즉대사불성,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속도의 빠름과 느림이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장기적인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속도만을 중요시하면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성취를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것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이지만 단일한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종합 비타민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여러 필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죠. 사랑, 건강, 경제적 안정, 자기 존중,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거나 출세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은 삶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수많은 돈을 가졌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건강을 잃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그 증거이죠. 행복은 특정 요소 하나가 넘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을 유지하기 위해 각 요소를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물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꾸려가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만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은 일상에서 아주 가끔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만약 모든 필수 요소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어렵다면 각 요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고 적당한 기대를 가지는 태도는 오히려 더 자주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선물 같은 하루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비롯돼요.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은 매 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태도는 습관처럼 반복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을 찾고 이를 감사히 여기는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저는 작은 거라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대치와 달성치가 비슷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니 작은 목표들을 많이 세워서 그 달성하는 기쁨을 자주 맛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크게 웃어본 적은 있나요? 부끄럽게도 없네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출근 전 걷기와 아침 커피 마시기로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아침에 하루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죠. 힘들면 우세요. 슬픔이 밀려올 때는 원 없이 울어도 됩니다. 그래야 슬픈 감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니까요. 옆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회이다 보니 울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우는 사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리온팁의 민들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민들레가 그것을 내 대신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미소를 잃어버려요. 삶의 무게가 무겁고 마음의 빛이 희미해질 때 웃음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민들레가 우리의 미소를 대신 간직해줍니다. 우주에서 웃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죠.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웃음을 되찾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즐거움이 다시 손짓하고 잃어버린 미소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아요. 슬픔마저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불행과 행운은 함께 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에 복이 붙어 있고 복에 화가 엎드려 있다. 한자의 화와 복은 참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핏 보면 화를 복으로, 복을 화로 착각하기 쉽죠. 우리 운명 또한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인데 결과적으로 복인 경우가 많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운을 찾게 되기도 하고 초반에 예기치 않은 행운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을 망치기도 해요. 글로벌 세아의 김은기 회장은 의료회사인 충남 방적 계열사에서 의료 수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전문 경영인과 뜻이 맞지 않아 뛰쳐나온 후 1986년 3월에 창업합니다. 그리고 풍파를 겪은 후 글로벌 세아의 회장이 되죠. 만약 김 회장이 첫 직장에서 친절한 상사를 만났다면 일 잘하는 평범한 직장인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화가 복을 불러왔습니다. 필자도 신입사원 때 사표를 써놓고 낼 뻔했어요. 좀 더 모진 상사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대로 버틸만 해서 사표를 찢어버리고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 차입금에 기댄 방만 경영을 지속해오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금융제도가 강화되고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죠. 이처럼 화는 언제든지 복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절망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복도 언제든지 화로 변할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 돼요. 다만 화가 저절로 복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운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죠. 꽃은 질 때도 아름답듯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마저도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지나고 보면 실패 없는 삶은 시시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느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인 당신이 삶 속에서 소중한 선물 같은 순간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살아도 좋을 만큼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인생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주연 저자의 인생은 선물이야 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고전과 명서에서 인용한 100개의 구절과 저자만의 해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100일간 한 챕터씩 마음을 다지며 읽기에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마음에 힘이 되는 내용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철학적인 내용을 다소 깊이 다루고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길지 않아서 좋고 선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을 계기로 나만의 인생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물 같은 인생을 잘 살아보자고요, 우리.